북한이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첨명하면서 동북아 게임 체인저 개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은 기술적으로는 무기한 자망이 가능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은밀히 침투해 기습 공격이 가능한 국가 전략 병기에 속합니다. 극초음속 무기 또한 현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극강의 무기 체계로 통합니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능력을 갖춘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이어 이들 게임 체인저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핵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5일부터 7일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를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9일 전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수량이 최대 5,000에서 6,000톤급가량으로 추정되는 핵잠 건조를 위한 기본 설계가 끝나 최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상 기본 설계에는 핵잠에 들어갈 장비와 배수량, 전력화 일정 등이 담깁니다. 기본 설계 심사가 통과되면 상세 설계와 함 건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시작하면 3-4년 내에 건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이 개발할 핵 잠수함에 대해 12개가량의 SLBM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5,000에서 6,000톤급 규모로 건조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잠에 탑재할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핵탄두가 들어간 SLBM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이 보고에 밝힌 핵잠은 핵탄두 SLBM을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인 셈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SLBM용으로 소형화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SLBM용은 ICBM용보다 더 무게와 크기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한이 3-4년 후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핵 공격 능력 및 위협은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하와이, 괌을 비롯해 미국 서부 본토 인근 수준까지 항해하면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해 한국군도 핵잠을 단기적으로 건조하거나 국외 구매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9일 핵 잠수함은 자망 기간이 거의 무한대이고 속도도 빨라 디젤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핵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문근식 국장도 기본 설계가 끝난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까지는 3-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우리도 자고 오면 할 것이 없이 핵 잠수함 도입을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하루 2번 이상 수면 위로 나와 스노클링을 해야 합니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적의 잠수함이나 수성 전투함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추적할 만한 속도를 낼 수 없고 추적한다고 해도 자망 기간이 짧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반면 핵 잠수함은 무리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자망 속도도 평균 30노트 정도로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무산된 우리 군의 핵 잠수함 개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하며 다시 부상했습니다. 작년 7월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 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말했고 이어 국방부가 2021년에서 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하면서 핵 잠수함 개발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장보고3, 배치3 사업의 일환인 4,000톤급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고려할 때 마음만 먹으면 2-3년 안에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개발하기 전에 한국이 핵잠을 먼저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문근식 국장은 우리도 관련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응용 연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결정만 되면 핵잠수함 건조를 바로 시작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운영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김현종 2차장이 작년 10월 방미 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추진할 핵잠수함은 엔진만 핵연료로 가동하는 핵잠수함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이 아니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발의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핵물질이 무기가 아닌 연료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 국장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다며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핵잠수함 개발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신형탄도 로켓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탄두 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초음속 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해온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을 북한이 처음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분야에서 선두권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암묵적으로 북한에 유입되어 극초음속 활공 비행 기술을 상당히 축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에서 20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발사 초기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핵무기 못지않게 적에 대한 억지력이 있어 게임 체인저에 속합니다. 북한이 밝힌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로켓 부스터 추진에 따라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부스터에서 분리된 후 대기권 내에서 진행 방향을 바꾸면서 약 30에서 70km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활공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궤적으로 보이므로 현존 MG 체계로 요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는 마하 20의 극초음속으로 불과 10분 이내에 지구상 모든 표적을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식별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비원비 전략폭격기에 30발 안팎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둥펑 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해 음속에 10배를 낼 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궤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불령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과 초고속 활공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지난달 16일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핵,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유도탄을 소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잠과 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한국도 이에 본격 대비해야 할 이유가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